대법원 2024년 7월 31일 선고 2023-266-420 판결 사건명 배당 이의 수인의 물상보증인 또는 그로부터 담보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을 취득한 제3취득자 중 1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경우 다른 물상보증인 또는 그로부터 담보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에 대하여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이때에도 그 행사는 민법 제482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민법 제481조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라고 규정하고 민법 제482조 제1항은 민법 제481조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민법 제482조 제2항은 전 항의 권리 행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취득자 중 1인은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다른 제3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고 제3호 채권자를 대위하고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고 제4호 이를 준용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을 종합하면 수인의 물상보증인 또는 그로부터 담보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을 취득한 제3취득자 중 1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다른 물상보증인 또는 그로부터 담보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에 대하여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이때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사는 물상보증인 상호 간의 대위를 규정한 민법 제482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24년 8월 1일 선고 2023-318-857 판결 사건명 부당이득금 1. 상속에 따라 임차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임차 건물의 양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및 임대인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한 공동임대인들의 임차 보증금 반환 채무가 불가분 채무인지 여부, 적극. 민법 제1007조에서 정한 상속분의 의미. 법정 상속분. 임대인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한 상속인 중 1인이 변제 등으로 공동 면책을 얻은 경우 다른 공동 상속인들을 상대로 법정 상속분에 따라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3조는 대항력 등이라는 표제로 제1항에서 대항력의 요건을 정하고 제2항에서 임차 건물의 양수인, 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 임차 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다. 상속에 따라 임차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위 조항에서 말하는 임차 건물의 양수인에 해당한다. 임대인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한 공동임대인들의 임차 보증금 반환 채무는 성질상 불가분 채무에 해당한다. 불가분 채무자가 변제 등으로 공동면책을 얻은 때에는 다른 채무자의 부담 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민법 제1007조는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라고 정하는데 위 조항에서 정한 상속분은 법정 상속분을 의미한다. 따라서 임대인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한 상속인 중 1인이 변제 등으로 공동면책을 얻은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법정 상속분에 따라 구상할 수 있다. 2. 상속재산 분할 심판에서 분할 대상 상속재산 중 특정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중 1인의 단독 소유로 하고 그의 구체적 상속분과 그 특정 상속재산의 가액과의 차익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하였는데 그 특정 상속재산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물인 경우 그 공동상속인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지 여부, 적극 및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임대차 관계에서 탈퇴하여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면하는지 여부, 적극. 이때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에 관하여 법정 상속분에 따른 내부적 부담 부분은 그대로 유지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및 임대차 목적물을 단독 소유하게 된 공동상속인이 나중에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상속재산 분할 심판에서 분할 대상 상속재산 중 특정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중 1인의 단독 소유로 하고 그의 구체적 상속분과 그 특정 상속재산의 가액과의 차익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법, 이른바 대상 분할의 방법. 정산하는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하였는데 그 특정 상속재산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물인 경우 그 공동상속인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임대차 관계에서 탈퇴하여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면하게 된다. 그런데 상속재산 분할 심판에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 가운데 임대차 목적물을 단독으로 상속받게 된 공동상속인이 그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면서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는 이러한 채무 인수를 고려하지 않은 방식에 따라 산정된 차익을 지급하게 되면 그는 본래 상속재산 분할에서 의도되었던 것보다 과도한 부담을 안을 수 있어 부당하다. 이러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면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에 관하여 법정 상속분에 따른 내부적 부담 부분이 그대로 유지되고 그 임대차 목적물을 단독 소유하게 된 공동상속인이 나중에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한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구상할 수 있다. 3.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공유하는 동안 상속재산에 부과된 재산세는 공동상속인들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지 여부, 적극 및 그중 1인이 위 재산세를 납부함으로써 공동면책을 얻은 경우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각자의 법정 상속분에 따라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구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상속재산 분할 절차에서 납부된 재산세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 상속재산을 재산세를 납부한 공동상속인의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여전히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민법 제1007조는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라고 정하는데 위 조항에서 정한 상속분은 법정 상속분을 의미하므로 일단 상속이 개시되면 공동 상속인은 각자의 법정 상속분 비율에 따라 모든 상속 재산을 승계한다. 또한 민법 제1006조는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 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라고 정하므로 공동 상속인들은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 재산의 분할이 있을 때까지 민법 제1007조에 기하여 각자의 법정 상속분에 따라 이를 공유한다. 그리고 공유물에 관계되는 지방세는 공유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고 이에 관하여는 출제 채무자의 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425조를 준용한다. 지방세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22호 제44조 제1항 제5항 한편 민법 제1015조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으나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효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상속 개시 이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의 공유관계에 있었던 사실 자체가 소급하여 소멸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공유하는 동안 상속재산에 부과된 재산세는 공동상속인들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고 그중 1인이 위 재산세를 납부함으로써 공동면책을 얻었다면 그 공동상속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각자의 법정 상속분에 따라 구상할 수 있다. 그리고 구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재산 분할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그 절차에서 위와 같이 납부된 재산세가 고려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상속재산을 재산세를 납부한 공동상속인의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여전히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구상할 수 있다. 대법원 2024년 8월 1일 선고 2024 다 204 696 판결 사건명 대여금 1. 민사법의 실정법 조항의 물리 해석 또는 논리 해석만으로 현실적인 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 없거나 사회적 정의관념에 현저히 반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 유추 적용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그 한계. 민사법의 실정법 조항의 문리 해석 또는 논리 해석만으로는 현실적인 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 없거나 사회적 정의관념에 현저히 반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실정법의 입법 정신을 살려 법적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정의관념에 적합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유추 적용을 할 수 있다. 법률의 유추 적용은 법률의 흠결을 보충하는 것으로 법적 규율이 없는 사안에 대하여 그와 유사한 사안에 관한 법규범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추를 위해서는 법적 규율이 없는 사안과 법적 규율이 있는 사안 사이에 공통점 또는 유사점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유추 적용을 긍정할 수는 없다. 법규범의 체계, 입법 의도와 목적 등에 비추어 유추 적용이 정당하다고 평가되는 경우에 비로소 유추 적용을 인정할 수 있다. 2. 민법 제496조의 규정 취지와 적용 범위. 소동채권이 고의의 불법 행위로 인한 채권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위 채권과 마찬가지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민법 제496조가 유추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민법 제496조는 채무가 고의의 불법 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보복적 불법 행위의 가능성을 줄이고
불법 행위의 피해자는 현실적으로 변제받도록 하는 한편, 상계 금지라는 불이익을 부과하여 고의의 불법 행위자를 제재함으로써 장차 그러한 불법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불법 행위의 피해자는 보호하고 가해자는 제재한다는 사회적 정의관념이 상계제도에 반영된 규정이다. 이 규정은 고의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에 관한 것이므로 그 외의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고의의 불법 행위가 동시에 채무불이행을 구성함으로써 하나의 행위에 기초하여 두 개의 손해배상 채권이 발생하여 경합하는 경우나 고의의 불법 행위가 동시에 부당이득 원인을 구성함으로써 하나의 원인에 기초하여 두 개의 청구권이 발생하여 경합하는 경우 등 상계금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수동채권이 실질적으로 고의의 불법 행위로 인한 채권과 마찬가지라고 평가할 수 있는 때에는 민법 제496조가 유추 적용될 수 있다. 3. 상대방의 기망 행위로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가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고 계약상 채권에 따른 대여금과 이자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민법 제496조가 유추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상대방의 기망 행위로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가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상 채권에 따른 대여금 및 이자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96조가 유추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계약상 채권은 상대방의 기망 행위가 아니라 쌍방 사이의 계약에 기초하여 발생하는 권리이고 그 급부의 이행으로 지향하는 경제적 이익이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과 동일하여 양자가 경합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민법 제496조가 정한 상계금지의 취지에 비추어 계약상 채권이 실질적으로 고의의 불법 행위로 인한 채권과 마찬가지라고 평가할 만한 사정도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 2024년 8월 1일 선고 2024다 206760 판결 사건명 후원금 반환 청구의 소 1. 특정한 목적을 위한 기부 또는 후원을 내용으로 하는 증여계약에서 그 목적이 민법 제109조에서 정한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인지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민법 제109조에 따라 착오를 이유로 법률 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착오는 법률 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이라야 한다. 특정한 목적을 위한 기부 또는 후원을 내용으로 하는 증여계약에서 그 목적이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인지는 이러한 형태의 계약에서는 재산권의 무상 이전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목적이 중요하다는 특수성을 염두에 두면서 목적의 표시 여부, 표시 주체와 방법, 쌍방의 목적 인식 여부, 목적의 구체성, 목적이 증여의 불가결한 기초 사정이 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법률 행위 당시 의사표시자의 인식이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에 대한 단순한 예측이나 기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측이나 기대의 근거가 되는 현재 사정에 대한 인식을 포함하고 있고 그 인식이 실제로 있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를 착오로 다룰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민법 제109조에 따라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다고 하려면 법률 행위를 할 당시에 실제로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로 잘못 깨닫거나 아니면 실제로 있는 사실을 없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듯이 의사표시자의 인식과 그러한 사실이 어긋나는 경우라야 한다. 의사표시자가 행위를 할 당시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의 발생을 예측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는 의사표시자의 심리 상태에 인식과
대주 사실에 불일치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이를 착오로 다룰 수 없다. 다만 어떠한 인식이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에 대한 단순한 예측이나 기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측이나 기대의 근거가 되는 현재 사정에 대한 인식을 포함하고 있고 그 인식이 실제로 있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착오로 다룰 수 있다. 3. 갑사회복지법인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양로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을은 갑법인의 후원 안내에 따라 할머니들의 생활, 복지, 증언 활동을 위한 일반 후원 납입 계좌로 후원금을 송금하여 왔는데 그 후 후원금이 대부분 법인에 유보되어 있고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서는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폭로와 언론 보도가 잇따르자 을이 갑 법인을 상대로 후원금 반환 등을 구한 사안에서 갑 법인과 을 사이에 체결된 후원 계약은 특정한 목적의 기부 또는 후원을 내용으로 하는 증여 계약으로서 위안부 피해자 관련 활동을 돕기 위한 것이라는 위 후원 계약의 목적은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데 갑 법인이 표시하고 을이 인식하였던 후원 계약의 목적과 후원금의 실제 사용 현황 사이에 착오로 평가할 만한 정도의 불일치가 존재하므로 을은 착오를 이유로 후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4년 8월 1일 선고 2024-227699 판결 사건명 원상회복금 1.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하는 방법. 처분문서는 그 진정 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헌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헌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공제와 상계의 유사점과 차이점. 공제나 상계에 관한 약정을 하는 경우 당사자가 공제나 상계 적상 요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공제 기준 시점이나 상계 적상 시점을 언제로 할 것인지, 공제나 상계의 의사표시가 별도로 필요한지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공제와 상계 중 무엇에 관한 약정인지 해석하는 방법. 공제는 복수, 채권, 채무의 상호 정산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 소멸 원인이라는 점에서 상계와 유사하다. 그러나 공제에는 원칙적으로 상계 적상, 상계 금지나 제한, 상계의 기판력 등 상계에 관한 법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부동산 임대차 관계 등 특정 법률 관계에서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공제의 의사표시 없이도 당연히 공제가 이루어진다고 보는 점 등에서 공제는 상계와 구별된다. 또한 공제는 상계 금지나 제한과 무관하게 제3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실질적 만족을 얻게 한다는 점에서 상계보다 강한 담보적 효력을 가진다. 한편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는 강행 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공제나 상계에 관한 약정을 할 수 있으므로 공제나 상계적상 요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공제 기준 시점이나 상계 적상 시점을 언제로 할 것인지, 공제나 상계의 의사표시가 별도로 필요한지 등을 자유롭게 정하여 당사자 사이에 그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또한 공제와 상계 중 무엇에 관한 약정인지는 약정의 문헌과 체계, 약정의 경위와 목적,
채권들의 상호관계, 제3자의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3.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 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후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경우 판단 누락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에 공격, 방어 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 방어 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 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후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 누락이라고 할 수 없다.